도토의 이야기 나라. 바보 왕자. 아주 옛날 알프스 산맥의 산자락에 로빈슈타인이라는 아름답고 작은 나라가 있었어요. 아주 부자는 아니었지만 로빈슈타인의 사람들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인자하게 돌보는 임금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빈슈타인의 임금님은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왕의 자리를 그의 왕자에게 물려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임금님에게는 몰리와 폴리라는 두 명의 왕자가 있었죠. 첫째 아들 몰리는 아주 똑똑하고 늠름한 청년이었지만 둘째 폴리는 나이도 어리고 왕궁의 사람들에게 바보라는 별칭으로 불리던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 폴리가 바보라고 불리는 이유 중 하나는 식사 때도 알 수가 있었죠. 식사 때가 되면 폴리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음식을 3개로 3등분해서 한 조각만 먹는 것이었어요. 어찌하여 음식을 3등분해서 한 조각만 먹는 것이냐? 한 조각은 날마다 창가에 와 노래를 불러준 새에게 주어야 하고 나머지 한 조각은 다리 밑에서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줄 거예요. 임금님과 사람들은 그런 폴리가 좀 모자라다고 생각했어요. 왕궁 안에는 먹을 것이 풍부한데도 굳이 자기 것을 나눌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었죠. 그렇지만 폴리 왕자는 매일 식사 때마다 음식을 3등분해서 한 조각은 새들에게, 한 조각은 다리 밑에 아이들에게 갖다 주는 일을 반복했죠. 이런 일을 보면서 임금님은 당연히 첫째 아들 몰리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 왕위를 첫째 아들인 몰리 왕자에게 물려주고자 하노라. 왕궁의 신하와 백성들은 왕위를 잘생기고 똑똑한 몰리 왕자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임금님의 신하 가운데 하나인 칼리경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임금님, 임금의 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만 임금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왕위를 물려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아무리 왕자라고 해도 지혜롭고 백성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만 왕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토의를 거쳐 시험을 내고 왕자님이 그것을 통과한다면 임금님이 되실 것이고 그것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왕위는 다른 사람에게 내주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욕심 많은 신하 칼리는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핑계로 몰리 왕자를 떨어뜨리고 자신이 왕이 될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몰리 왕자는 칼리의 음모도 모르는 채 칼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몰리 왕자는 임금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절차를 거쳐 왕위를 물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럼 내일 정오에 이곳에서 시험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쟁이 칼리는 신하들과 함께 2개의 문제를 내고 그것을 모두 맞추면 시험에 통과한 것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임금님은 걱정이 되긴 했지만 똑똑하고 늠름한 첫째 왕자 몰리가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윽고 다음 날이 밝았어요.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은 왕자의 시험을 보기 위해 모두가 궁전으로 모여들었죠. 몰리 왕자가 2개의 문제를 모두 맞추면 새로운 임금님이 탄생하는 것이고 맞추지 못한다면 왕위를 내놓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날 때는 새빨간 모습으로 태어나서 젊었을 때는 아주 파랗고 다시 늙어서는 노랗고 빨갛게 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하와 칼리는 자신있게 첫 번째 문제를 내놓았어요. 몰리 왕자는 당황을 하고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웅성거렸죠. 그만큼 풀기 어렵고 이상한 문제였어요. 글쎄요. 사람이나 나무도 아니고 잘 모르겠네요. 몰리 왕자가 맞추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칼리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바보 왕자 폴리가 사람들 앞으로 나서면서 이야기했어요. 그건 하늘이에요. 아침에는 빨갛고 낮에는 파랬다가 저녁에는 다시 노을로 빨갛게 되니까요. 폴리 왕자가 이야기한 것은 정답이었어요. 욕심쟁이 칼리는 몰리 왕자가 궁 안에서만 생활하므로 하늘을 잘 관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낸 문제였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매일 3번 새들에게 먹이를 주다가 알게 되었죠. 폴리 왕자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새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다가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뜰 때 하늘이 빨갛게 변했다가 낮에는 파랗고 저녁이 될 무렵에는 빨간 노을이 진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죠. 에잉? 저 바보 왕자가 정답을 맞추다니. 당황한 것은 욕심쟁이 신하 칼리도 마찬가지였죠. 폴리 왕자가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죠. 그렇지만 칼리에게는 두 번째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우연하게도 둘째 왕자님이 정답을 맞추셨군요.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왕궁 밖의 시내에서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드는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제도 왕궁 안에서만 생활하는 왕자들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였어요. 임금님과 왕자들은 왕궁 내의 요리사들이 만들어주는 빵만을 먹어봤으니 시내의 빵가게는 알지도 못했고 가본 적도 없었죠. 그러니 어떤 빵집이 최고의 빵집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임금님이 되려면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을 모른다면 어찌하여 왕의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몰리 왕자가 당황하는 표정을 본 칼리는 즐거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똑똑한 왕자였지만 궁 밖으로 나가보지 못한 몰리 왕자는 그 답을 알 수가 없었죠. 시무룩해진 몰리 왕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자, 그럼 이번 문제는 못 맞추셨으니 왕의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을 짓느라 입꼬리가 올라간 칼리가 앞으로 나서며 이야기했어요. 잠깐! 시험이 끝나고 백성들이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서려는 순간 이번에도 바보 왕자 폴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시내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은 토마스 아저씨 빵집이에요. 신하들과 백성들은 가던 발길을 멈추고 폴리 왕자에게 몰려들었어요. 그것은 정답이었죠. 아니, 궁 안에만 있던 폴리 왕자가 어떻게 그것을 알았습니까? 다리 밑에 아이들이 알려주었어요. 가장 맛있는 빵은 토마스 아저씨네 것이지만 돈이 없어 사 먹지 못한다고요. 폴리 왕자는 이번에도 빵을 나누어 주던 다리 밑에 불쌍한 아이들에게 들은 이야기로 정답을 맞출 수 있었어요. 내 계획은 여기서 끝이로구나. 몰리 왕자는 정답을 맞추지 못했지만 둘째 왕자인 폴리가 2개의 문제를 모두 맞추었기 때문에 욕심쟁이 칼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약속한 대로 임금님의 자리는 문제를 모두 맞춘 폴리 왕자에게 돌아갔죠. 임금이 된 폴리 왕자는 임금 자리를 독차지하지 않고
그의 형 몰리 왕자와 함께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렸어요.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과 동물들을 돌보면서 말이죠. 백성들은 그런 폴리 왕자를 존경했고 백성들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답니다.